동서독이 통일된 지 올해로 30주년. 30년이 지난 지금 통일 독일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진짜 독일 사나이 단일이 진짜 통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여 년이나 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분단 독일을 기억하나 봅니다. 10만 명당 감염자가 529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옛 서독 지역인 바이에른주였고, 독일 16개 주 가운데 옛 동독에 속했던 메클렌버그-포포먼주는 10만 명당 감염자 76명으로 가장 적었어요.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동독 지역 인구가 서독보다 적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 동독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동독과 서독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분단돼 있어요. 일단 경제적 차이부터 극명합니다. 2018년 동독 지역 평균 소득은 2,790유로, 한국 돈 376만 원 정도로 서독 지역 평균 소득의 84% 수준에 불과해요. 평균 재산은 차이가 더 크죠. 2017년 평균 재산은 동독이 11만 유로인데 서독은 30만 2,500유로로 3배에 육박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매출 규모 500위 기업 중 93%인 464곳이 서독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36개 기업만 동독에 위치합니다. 특히 상위 30대 기업은 전부 서독에 몰려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도 없습니다. 동독 지역 인구는 통일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1,700만이었던 인구는 30년간 340만이 유출돼 현재는 1,360만 명으로 20% 감소했습니다. 활기도 잃은 지 오래. 20세 이하 인구는 15%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죠. 동독을 벗어나도 동독 출신 딱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독일 증권 시장의 대기업 간부 중 단 2%만이 동독 출신. 100여 개가 넘는 독일 대학 가운데 동독 출신 총장은 딱 한 명뿐이죠. 심지어 통일 이후 30년이 흐른 올해에야 첫 동독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와 크게 보도되기도 했어요. 사실 1990년 통일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자유를 갈망하던 동독 주민들은 1989년 체제 변화를 외치며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해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는 약 100만 명의 시민이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죠. 그로부터 5일 후 동독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데요. 이 발표에서 있었던 말실수가 독일을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동독 정부는 여행 허가 범위를 확대해 주민 불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 완전한 여행 자유화를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 나선 균타 샤법스키 공산당 대변인이 언제부터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시민 수천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죠. 장벽을 올라타고 넘어가며 자유를 외치면서 환호하던 시민들은 내친 김에 장벽과 분단을 동시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독 주민들은 크레딧에서 지워집니다. 서독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에 들어갑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지워집니다. 일했던 직장은 물론 응원했던 축구팀, 즐겨 부르던 노래,
하다못해 신호등까지 서독식으로 바뀌었죠. 통일 전 서독의 신호등은 한국과 비슷한 밋밋한 보행자 모양이었는데 동독의 신호등은 짧은 다리에 모자를 눌러 쓴 신호등 꼬마가 그려져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통일 후 동독 신호등이 서독식으로 교체되자 동독 주민들은 신호등만큼은 지키자고 마음을 모읍니다. 급기야 1996년 신호등 꼬마를 구출하자는 시민운동이 등장했고 우여곡절 끝에 동독 신호등이 부활해요. Man hat zunächst das Westampelmännchen eher auch im Ostteil der Stadt dann auch angewendet beim Neubau von Ampeln, dann aber festgestellt, dass die Leuchtkraft der Ostampelmännchen deutlich stärker ist. Bei Nebel, bei Regen im Winter, bei Dunkelheit kann man es deutlich besser erkennen. Und seit 2007 wird nun stadtweit das Ostampelmännchen bei sämtlichen Ampelanlagen, auch im Westteil, angewandt. 서독도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통일 직후부터 서독은 동독의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서독과 동독의 사회 보장 수준을 맞추기 위해 30년에 걸쳐 2조 유로, 한국 돈 2,700조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질감을 없애는데 역부족이었어요. 2019년 동독 주민의 57%는 자신은 독일의 2등 시민이라고 답하기도 했죠. 차이는 정치 영역까지 확장합니다. 동독 주민들의 2등 시민 정서를 이용한 극우 세력이 등장한 거죠. 2015년 독일이 난민을 적극 받아들인 뒤 사회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난민 100만 명이 유입됐고 심지어 주민 500명이 살던 마을에 난민 1000명이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Wir brauchen ein Einwanderungsgesetz, ein vernünftiges. Wir brauchen endlich auch eine Quote. Die EU ist gescheitert. 이를 틈타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란 극우 정당이 극부상했죠. 2017년 극우 세력으로는 전후 최초로 제3당의 지위를 의회에 입성했고요. 작년엔 3번의 주 정부 선거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동독 지역의 청년 극우화는 더 심각해요. 옛 독일에서 가장 잘 살던 잭슨주 선거에서 20대 투표 결과 AfD가 1위를 차지했죠. Wir wissen, wir müssen heute wieder mutig sein. Mutig, die noch bestehenden 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 auch wirklich zu überwinden, aber auch mutig, den Zusammenhalt unserer ganzen Gesellschaft immer wieder einzufordern und dafür zu arbeiten. 현재 전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 통일 의식 조사 결과 남북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응답자의 34%가 경제적 부담을 들었어요. 하지만 독일을 통해 봤듯이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남북 간 심리적 장벽이 눈 녹듯이 사라지진 않겠죠. 2003년 개봉한 굿바이 레닌, 동독의 열혈 공산당원인 어머니가 독일 통일 전 혼수 상태에 빠져서 통일 후에 깨어나자 아들은 한순간에 바뀐 세상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동독 시절 모습으로 꾸미고 옛날 오이피클 병을 구하고 동독의 발전과 서방의 붕괴를 담은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죠. 어머니가 거짓말을 알아차렸는지는 영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들 알렉스가 꾸며낸 세상은 다행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알렉스가 만들어낸 분단 세상이 현실이 아닌 거짓말이 되는 미래를 이곳 한국에서도 상상해봐도 될까요?